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8월 29일 굿모닝 작전 7부 순서로 시작하는 11시 30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자, 제가 여러분들 계신데 뛰어들었죠. 네, 지금 열심히 시청하고 계신데, 자, 6부에 이어서 마지막 순서 7부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8월 마지막 8월 29일 시작을 9988 인사로 시작을 하죠. 예. 자, 9988 다 같이 한번 치시면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슬슬 올려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 시장이 뭐 아침에는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다가 약간 어제랑 좀 반대. 이게 시장이 요즘 보면 하루가 약간씩 그 상황이 좀 바뀐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장중에 초반에 마이너스 16 나오다가 끝에 플러스 한 10포인트 막 이렇게 올려놓고 끝났잖아요. 오늘은 뭐 미국에서 엔비디아 재해석 문제 나오면서 무난하게 끝났고 또 반도체도 이제 약간 반등을 줬기 때문에 삼성전자 중심의 강세 예상하면서 지수가 좀 강하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초반에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만 10시 지나면서부터 조금 힘에 버거운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지수가 약간 미끄러져서 뭐 지금 아주 크진 않지만 약간의 좀 마이너스 형태. 그러니까 뭐 어제랑 오늘 비교해 보면 거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가까운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오늘 진시황으로 말씀드리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예고드린 대로 다음 달 9월부터는 제가 이 진시황과 관련된 제목을 좀 바꿔가지고서 새롭게 리뉴얼해서 제 개인 유튜브 이름이 주식 리뉴얼인데요. 9월에는 리뉴얼해서 주식 먹방으로 다른 분 여러분들이 별 의견이 없으셔가지고 주식 먹방으로다가 한번 약간 촌티나게 한번 가보려고요. 그렇지만 직관적이죠.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방, 주식으로 떠먹여드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주식 먹방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주 시작을 할 테니까 보다 좀 현실적인 얘기들로 채워지는 시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좀 반응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 뭐 기대돼요. 뭐 이런 거 좀 올려주셔야죠. 조용히 그냥 제 목소리에 빠져갖고 듣고만 계시면 어떡해요. 자, 글도 좀 올려주시고 질문도 올려주시고 다 답을 드리지 못할 거. 이게 1시간 반 하다가 1시간 하니까 제 얘기 하다 보면 그냥 끝나요. 이따가도 아마 분명히 급작스럽게 급마감할 것 같은데 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부지런히 짧게 늘어지게 이제 안 하고 짧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 준비를 뭐 앞순서랑 이렇게 제목을 맞춰서 하는 건 아닌데 앞에 우리 대표님도 뭐 조선 얘기를 아마 많이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제목을 진짜 물이 들어오는 곳 조선이라고 정해봤는데 자, 이거 배에 물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빈 도크에 뭐 배를 많이 짓기 위해서 뭐 수주가 들어오는 거야 엄청나게 좋은 일이지만 사실 배에 물 들어오는 거는 안 좋은 얘기죠. 배가 가라앉게 생긴 거니까. 하여튼 뭐 지금 진짜 빈 집에 뭐 소 들어왔다. 빈 뚝에 물 찼다 이런 느낌이 조선주에 흠뻑 젖어들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해서 오늘 특히 이번 주 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물론 뭐 HD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의 합병 이슈 가지고 또 반응이 조금 골 때리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바로 또 반응이 다르게 또 형성되고 있는 거 보면은 조선주에 물이 들어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관련해서 얘기들은 조금 이따 해드리면서 자, 본격적인 얘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움직임은 여기 제가 호재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뭐가 호재입니까? 어제 오늘 움직임이 결국은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다음 달 국회에서 이제 추진한다 이러니까 자사주 많은 기업들 움직임이 들썩거리고 있는 거 이게 호재죠. 상법 개정 3차가 시행되면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미국장이 어떻게든 엔비디아 이슈든 뭐든 버티는 건 근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9월 달엔 가능하다라는 기대값이 여전히 시장을 버팅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방금 조선주 얘기 드렸는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치로서 결국 더 공고하게 만들어진 건 마스가라고 하는 조선 협력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화되고 있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 결국 이 세 가지 자사주 이슈,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 또 정상회담의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로 조선주라든가 또 관련된 섹터들 몇 개가 들썩거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시장 전반에 예, 좀 퍼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좀 찌그러질 때는 이제 예, 양도세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이슈 예, 그리고 AI 버블로는 이 악재로 제가 여기 여전히 남겨놨는데 이건 하루하루 해석이 좀 달라질 문제예요. 보면은 제가 어제 아침에 수익 플러스 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 질문이 있어서 아니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제 하루 종일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약세였잖아요. 마이너스 3%막 이렇게. 근데 간밤 되니까 0.8%밖에 안 빠졌어요. 엔비디아가. 다른 또 뭐 반도체들은 플러스도 났고 반도체 지수 자체도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이게 보는 사람들 이제 꿈보다 해몽인데요.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이게 나름대로 선전했어. 아니면 훨씬 모자랐어. 기대값보다. 이런 것들의 해석은 그때그때마다 예,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런 얘기들까지 전해드리면서 그럼 결국 간밤에 오늘 새벽까지 엔비디아는 선방했다 이런 결과물.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우리 시장 이맘때는 엔비디아 왜 기대보다 실적이 안 나왔어 이랬는데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선방했다. 엔비디아 이 정도라도 나와준 게 다행이야. 이런 거. 여기다 물론 이제 미국은 2분기 GDP가 잠정치로 3.3%가 나와서 속보치보다 약 10%더 나왔다 이건데요. 자, 우리 지금 연간 성장률이 우리 0.9% 예, 이번에 한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얘네는 분기에 3.3%씩 늘어요. 경제 성장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근본적인 거지. 지금 대만 지수 막 올라간다고 왜 우리는 못 따라가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만 올해 경제 성장률이 4.4%예요. 예. 우린 지금 1%가 될까 말까. 성장을 해야 뭐 기업들이 결국은 이익을 창출을 더 속도감 있게 내고 뭐 주가가 올라가든가 말든가 예, 일단 숫자라도 나와줘야 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숫자도 안 나왔는데 그냥 싸 보이니까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혼자 얘기만 하고 힘드실 것 같다고요? 네, 괜찮아요. 예. 그리고 사실 오늘 예,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침 방송 예, 제가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좀 예, 열심히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오늘이 예, 막방이었거든요. 오늘 막방. 근데 우리 한경은 진짜 대단해요. 예. 1년 동안 개고생을 하고 끝나도 끝에 인사 한번 시키는 법이 없다는 거. 예. 아침 방송 막방인데 그냥 아주 스무스하게 늘 끝나는 것처럼 끝나고 그냥 땡이야. 예. 기념사진도 하나 못 찍었습니다. 1년 한 1개월 정도를 매일 아침 7시 반에 나가서 몇 분 하느라고 요새 진짜 한 몇 달 동안은 계속 3시 반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4시면 출발해서 5시쯤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자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루틴하게 한 6개월 사는 것 같은데 예. 자, 이것도 이제 다음 주 되면 딱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할 게 없네?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약간 공허함이 있을 것 같은
예,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 유튜브 방송도 이제 집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새벽에 올 일이 없으니까 예, 집에서 하려고 지금 세팅을 새롭게 좀 어, 주말 사이에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해상도가 있게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잘 될런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해도 퀄리티 떨어지지 않게 잘 좀 유지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네. 예, 아니 뭐 다음에 또 저는 뭐 솔직히 방송의 뭐 스케줄상 한 1년여 했으니까 저도 이제 나갈 때가 된 거고요. 그래서 다만 저는 좀 욕심은 있어요. 계속 수익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시즌제로 좀 갔으면 좋겠다. 제 일을 하는 한 잠깐 또 쉬었다가 또 다른 어떤 방송대에서 다시 수익 플러스 이런 식으로 좀 만나서 시즌제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아침 타이밍이 딱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리고 종목에 대한 고스톱 의견 드리고 전략주 하나 말씀드리는 그 코너의 짜임새가 나름대로 저는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마지막으로 자랑질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그제 전략주로 말씀드리거나 그 안에서 종목 얘기 드렸던 것들 얼마나 잘 가요. 예. 삼형 엠텍 같은 거 오늘 날라갔죠. 그리고 어저께 아침에 어제 아침에 그 전략주가 뭐였습니까? 세진중공업이었잖아요. 세진중공업 오늘 날라갔잖아요. 예. 이런 것들 보면 그냥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이런 것들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선박 엔진을 어제 이슈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선박 엔진 관련주들이 가동률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런 얘기 드렸죠. 그리고 3년치 일감이 뭐 꽉 찼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배수주가 몇 년치가 찼으니 당연히 엔진 수주도 3년치가 꽉 찬 게 맞겠죠.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엔진 달라고 난리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저께 수익 플러스 이슈 중에 하나로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엔진주 풀가동이다. 가동률 100% 넘었다 이러면서 하나 엔진, HD, 현대 마린 엔진 그거 말고 이제 STX 엔진도 있는데 세 개를 다 엔진으로 깔긴 뭐해서 이제 삼형 엠텍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오늘 대박이죠. 예. 아까 뭐 지금도 18%인데 아까 20% 넘게 강하게 올라가는 면들을 보여줬어요. 예, 확인을 좀 하셨을 것 같고 또 어제 전략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세진중공업이었거든요. 예, 군산 쪽에 탱커 만드는 회사인데 HD 현대중공업에서 이렇게 LNG선 탱커 쪽으로 해서 수주받은 게 많다라고 하면서 원래 두산비나 베트남 법인을 최근에 HD 현대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두산비나가 원래 탱커를 좀 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물량 뺏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었지만 27년까지는 최소한 캐파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지금은 27년까지 목표 달성은 할 거고 하반기부터 실적은 나올 거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세진중공업 그 HJ중공업이라고 한진중공업이죠. 그거랑 지금 약간 작은 그 조선소 이름 붙어 있는 애들이 좀 맞짱 뜨고 있는 분위기인데 세진하고 HJ 지금 서로 완전 선명성 경쟁하고 있다. 뭐 이럴 정도로 지금 강하게 오르는 모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 이거 제가 끝판대니까 뭔가 좀 또 날린다 이런 기분이 있어요. 야, 이거 왜 그만둘 때 되니까 정신 차려서 좋은 종목들 또 많이 얘기를 하는 거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약간 좀 정비 시간 가진 다음에 근데 저는 어떻게든 제가 최근에 그 와우밴드에도 요 원고를 그대로 올리고 있었는데요. 와우밴드 메시지로 제가 이거 작성하자마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보고 계시고 방송 때 딱 보시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제가 우리 그 한국경제에서 하는 와우밴드라고 하는 그 어플에 제가 매일 이 원고를 올리고 있어요. 한 달 전부터. 원래는 뭐 1년 전부터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리다가 또 막판에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올리고 있었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쉰 다음에 제가 출연은 안 해도 제 나름대로 그냥 매일 이슈 두 가지 이런 똑같은 방식의 포맷으로 원고는 제가 매일 한번 작성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방송은 안 하지만 글은 좀 올려보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유 이게 또 방송 안 나가면 또 텐션이 약해져 갖고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살짝은 있지만 약간의 의무감을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9월 한 둘째 주부터 올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우 밴드 메시지 한번 등록하셔갖고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원래 올리게 되면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소개는 드리겠지만 방송을 안 하니까 뭐 소개를 드려도 사실 한 서너 시간 공백이 있게 되죠. 방송 때 보고서 확인한 게 아니니까 와우 밴드 메시지나 이렇게 확인하거나 아니면 제가 개인 유튜브 통해서 아침에 짧게 녹화를 할까 이 생각도 있긴 한데 하여튼 제가 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보고 후속으로 제 나름대로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니 막상 방송 끝나니까 더 바빠. 혼자서 뭐 막 궁리를 해가지고 아유 그냥 이게 그런 거예요. 사람 사는 게 그렇습니다. 막 하는 동안에는 이게 귀한 줄 모르고 소중한 줄 모르고 그러다가 이게 막판에 이제 끝난다 이러니까 이게 뭔가 막판 심리가 발동을 해가지고 야 이건 또 내 거였는데 내가 좀 어떻게든 이어가야지 이런 또 아집이 좀 생기기도 하고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뭐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어쨌든 좀 전통을 이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글이 올라오면 또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로 해서 제가 오늘 키워드를 원래 갖고 있었어요.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1년 동안 제가 게임 체인저라고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뭐 1년 동안 보면은 이제 집중해서 좀 소개해드렸던 전략주가 잘 날아간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요새 이제 생각이 드는 건 비만약이 아무리 봐도 게임 체인저다. 그 생각이 들었고 뭐 제가 엊그저께 그 반도체 산업정 패키징 산업정 갔다 와서 느낀 건데 유리기판이 게임 체인저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이슈로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당장 오늘 뭐 튄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근데 그 공교롭게 아까 그 시작할 때 보니까 이슈가 또 나온 것이 이번 주 초에 그 뭐예요? 인벤티지 랩이 그 베링거 인겔라임하고 뭐 맺었다 이래갖고서 되게 세게 올랐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인벤티지. 근데 오늘은 또 이제 쫙 빠지는데 오늘은 이제 D&D 파마텍이 세죠. 왜냐하면 그 간밤에 그 미국의 메세라라고 하는 그 바이오텍이 있는데 걔네가 또 한 달 지속형 약물을 이제 주사를 임상을 했는데 효과가 나름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사제가 원래 매일 맞는 비만 치료제였다가 이제 일주일 제형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한 달짜리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한 달짜리들 효과가 좋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사제인데 이게 느낌이 다 다르실 건데요. 한 달에 한 번 주사 맞는 정도가 괜찮을까요? 아니면 매일 약을 먹는다 이런 게 더 귀찮을까요? 뭐 따끔한 거 싫어하시는 분이야 매일 약 먹는 게 낫겠다 이러시지만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 주사 맞는다 생각하면 그거 괜찮은데? 부담 없는데 뭐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사의 제형이라 그래도 지금 심지어 펩트로는 석 달짜리도 지금 기술이 있다 그래요.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이 있는데 3개월짜리도 있다고. 이게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그런 정도로 주사제에 대한 이제 공포를 좀 줄일 수 있는 아무래도 덜 맞는 게 좋으니까 횟수가. 자 지금 또 로봇주들 조금씩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클로버 조금 올라가고 조금 움직임 또 있네. 그리고 또 캐데언 스튜디오 미를 조금 더 움직이는 것 같고 자 그런 움직임 속에 비만주 저는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해. 왜?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란 얘기 너무 많잖아요. 거기다가 아까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인구, 성인 인구의 반이 2050년이면 비만이 된다고 하니, 물론 그 비만 업계에서 주장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어쨌든 수요자, 뭐 미래 수요자가 그렇게 많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뭐 뜻만 들이다가 설명은 잘 못 드렸는데, 실제 제가 가보니까 솔직히 볼 건 없어요. 네, 오늘까지 행사하고 이제 끝나는 건데, 이게 수원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마이너 행사고, 또 지역 중심이에요. 이게 가보면 수원, 평택, 뭐 용인, 뭐 물론 반도체가 많이 모여 있는 데긴 한데 그 도시별로 그 시별 또 부스가 있고, 그 시에 있는 또 작은 기업들에 대한 소개가 있고, 벤처 기업들 이런 것들 위주고 상장사가 많이 안 나왔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부스인데 거의 빈 부스야. 없어 아무것도. 뭐 웨이퍼 하나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게 없어요. 그냥 안내 직원만 한두 명 있어요. 끝이야. 예, 그리고 뭐 레이저셀이라든가 뭐 넥스틴이라든가 저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회사 조금 있는데, 그거 말고 제일 주목받은 회사는 오늘 전략주로 말씀드린 이 회사예요. 캠트로닉스. 유리기판을 여기 전시를 해놨는데 이거가 제일 주목받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이 부스도 제법 컸었고 주목도 받았고, 저도 갔더니 뭐 어느 분이 막 설명해 주더라고요. 자기네도 막 이렇게 유리기판 하고 있다면서 막. 그리고 제가 거기서 그 링크제네시스라는 회사 본부장님을 지난번 AI 엑스포 때도 만나서 인사하고 나서 다시 뵙게 됐는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유리기판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면서 얘기를 하시길래, 게임 체인저, 어차피 게임 체인저는 완전히 판을 뒤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기판 실리콘 소재였던 거를 글래스 소재로 바꾸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변혁의 규모라든가 의미가 큰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지금 최근에 추세들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JNTC라든가 YGK, 뭐 PI도 있고, 대표적으로 뭐 필옵틱스, SKC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감을 갖고 계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캠트로닉스를 전략주로, 요거는 뭐 반응이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캠트로닉스 반응 괜찮아요. 지금 오늘 살짝 올라가다가 뭐 윗꼬리가 약간 달리긴 했어도 최근에 흐름이 꽤 괜찮은 회사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영엠텍 어이쿠 오늘 19%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한 그림 나오고 있고요. 어제 세진중공업 오늘 역시 또 장대양봉 나오면서 장중 16%까지 올라가면서 신고가. 근데 요게 뭐 따로 가는 건 아니고요. 조선주 지금 올라가는 와중에 약간 그 MRO 쪽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거명되는 대표적인 회사가 요 HJ중공업, 옛 한진중공업이죠. 이거랑 세진중공업이 좀 거론이 많이 되면서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 어저께 요즘 계속 말씀드린 앱코 어제 왜 빨리 무너졌지 그랬는데 오늘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다시 두 자릿수 올라가는 그림 나왔고, 그리고 어저께 이거 국민펀드 이래가지고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할 수 있는 뭐 펀드 국회 통과됐다 그저께. 그래서 이거 예전에도 정책펀드라고 정권마다 할 때 보면 뉴딜 펀드, 뭐 모험 펀드, 모태 펀드 이래가지고 할 때 창투사들이 그래도 발표 직후에 반응이 있었는데 어제는 반응이 없는데, 그래서 반응이 있을 법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보면은 예전에 이게 대통령 공약 1호거든요. 유세할 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공약 1호기 때문에 BDC법의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그래서 뭐 미래세 벤처 투자가 제일 첫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어제 고민 없이 반응도 없고 그러길래 미래세 벤처 투자를 좀 약간 사봤거든요 어제. 오늘 지금 5% 올랐는데 어제
굉장히 싸게 샀어요. 예, 제가 어제 6,000원, 5,570원 뭐 이럴 때 샀거든요. 오늘 일부 갖고 계신 분은 아까 뭐 6,500원대 이렇게 정리하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반응이 냉랭하거나 했는데 사실 앓고 보면 반응이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재료라고 봤기 때문에 어저께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움직임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 자사주 자사주 많은 기업들 어제부터 좀 반응이 또 나오죠. 이제 9월달 이제 코앞이잖아요. 예, 9월달이 넘어가게 되면 또 3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는 내용들이 좀 강화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어저께 여기 네이버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예, 인포바인, 뭐 신영증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사주 50%씩 갖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런 애들이 강하죠. 아까 인포바인 한 10% 올라가는 것 같던데 예, 그런 모습 나왔고 또 이건 다른 이제 그 방송에서 아마 정리해 놓은 것 같은데요. 최소한 20%대 이상이 있는 어제 예, 대형주 쪽에서 SK 같은 경우도 예, 보시면 어제 SK가 10%막 올라갔었잖아요. 24% 거의 25%에 가까운 자사주 갖고 있거든요. 거기다 부국증권, 뭐 신영증권 53%나 갖고 있고 여기 지금 인포바이는 안 나왔는데 인포바이는 54%짜리도 있어요.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어쨌든 자사주 소각이 진짜 단행이 된다고 하면 예, 어쨌든 남아있는 소각 안 당하는 예, 분량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주제는 뭐 거의 대동소이한데 진짜 물 들어오는 곳은 조선이다라고 하면서 자, 지금 예, 미국은 조선에 대해서도 예, 정부 차원에서 지분 확보 가능성을 언급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이번에 한미 정상 끝나고 나자마자 그 필리조선소 쪽으로 11척의 수주가 들어와 가지고 예,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유닛 모델의 어떤 샘플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건 좀 앞서 나간 얘기긴 한 것 같은데 자, 이게 지금 트럼프입니다. 얼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27년 전에 트럼프예요. 예, 이때 뭐 아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거제도 와가지고 그때는 아마 대우조선소였을 것 같은데 예, 여기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만에 10월 달에 올 때 올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에이펙이라는 데가 경주잖아요. 예, 경주니까 뭐 어떻게 보면 거제랑 뭐 서울에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뭐 헬기를 타고 가도 좀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관심이 있으면 갈 수도 있겠죠. 뭐 판문점을 갈지 거제를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온다고 하면 뭔가 좀 센세이셔널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까지 그리고 예, 마스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중국 조선업의 급성장을 억제하고 우리나라에는 활력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얘기들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꿈과 기대값을 그냥 불어넣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주요 이제 MRO 사업을 하게 될 거잖아요. 우리가 동맹 관계에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 함정을 지어주는 이제 기간을 한번 따져보는 자료가 있어서 표시를 해드리는데 자, 구축함 되게 큰 거죠. 호위함 이렇게 있는데요. 야, 근데 호위함이 더 큰 건가? 왜 더 오래 걸리지? 예, 구축함보다 저는 그냥 이 뭐 해군 전력과 관련해서 배의 어떤 크기에 대해서는 좀 인사이트가 좀 적은 편인데 지금 보면 구축함이 저는 더 큰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호위함이 기간이 더 걸리네. 자, 지금 이게 제일 짙은 남색이 미국인데 구축함 하나 만들려면 7년 8개월 걸린다. 호위함 만들려면 8년 걸린다. 예, 영국은 6년 10년 걸려요. 중국은 6년 5년 걸리고요. 일본이 그나마 4년 5년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3년이면 만든다.
예, 미국의 뭐 반 내지 3분의 한 4분의 1.5? 예, 이 정도면 만든다 이런 거니까 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면은 네, 우리나라 조선 경쟁력 아시겠죠? 거기다 비용도 반값이야. 예, 이러니 뭐 미국이 딱 한 수 접고 이번에 법 고쳐가지고 미국 입에서 만든 배도 미국 배야 뭐 이렇게 인정해주겠다고 하면 어이구 진짜 뭐 이런 거 논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미 수치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또 앞선 순서에도 아마 언급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뭐 앞으로 한 2, 30년 동안 미국한테 필요한 그 대형 선박 기준으로 한 300척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300척. 와, 엄청난 시장이 앞으로 있는 거죠. 물론 조금 뭐 몇 년 하다가 미국도 자체 경쟁력을 갖게 되거나 뭐 인력이 조금 더 고급화가 되거나 이러면 지네들이 하겠다고 할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추호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 조선 쪽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긍정적으로 될 수 있겠다 이런 충분한 흥분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주가로 보면 아 오른 거 많잖아 이미 많이 올랐는데 이런 거 있죠. 근데 여기에 물론 트럼프가 연초부터 뭐 우리나라와의 협업 관계 이런 것들 적지 않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녹아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와는 별개로 사실 우리 자체 이슈로 해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냥 뭐 미국에서 수주가 엄청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카타르 수주든 저쪽 유럽 선사의 수주 이런 걸 통해 갖고 우리 조선 대부분 아마 비율로 제가 그냥 주관적이지만 평가를 드리면 미국 쪽의 기대감은 10%밖에 저는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주가 오르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지난 주까지만 보면. 예, 그래서 더 앞으로가 기대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지금 보면 조선주, 조선 기자재, 조선 엔진 이런 것들이 막 우후죽순 올라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참 저도 꼼꼼하지 못하고 그랬지만 이게 지난 자료 보면은요. 이게 3월 달 자료예요. 예, 이게 요새 것도 아닙니다. 3월 달에 나온 건데 자, 기자재의 봄이다 이래가지고 더 트럼프 어드밴티지라고 하면 트럼프가 이제 뭔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풀어준다는 얘기죠. 이점을 준다 이런 얘기고요. 트럼프 정책에 따른 이제 효과들이라고 해서 비중확대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얘기가 나온 기자 제목들이 사실 지금 한창 날아가는 애들이에요. 예. 여기 이제 그 표 있는 거 일부만 제가 따왔는데 여기 보면 조선기자재 쪽으로 언급이 되는 종목들 본행제 쪽으로 대표적으로 뭐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이 있고요. 피팅밸브 쪽으로 태광하고 성광밴드 또 탱크랑 엔진 쪽으로 예, 세진중공업하고 하나엔진 뭐 하나같이 다 고점 내지는 신고가 랠리를 계속하는 애들이거든요. 이미 3월달 뭐 그 전후로도 많은 조선과 관련된 이슈나 조선 기자재 관련된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을 리포트로 많이 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진짜 말 그대로 빈집에 물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사실 우리 아시잖아요. 한 3년 전까지는 그 빅베스 해가지고 뭐 중동이다 이런 데서 저가 수주 받은 거 가지고 뭐 적자나고 막 그랬던 조선이었는데 지금은 이거 관련되는 최근의 자료들 보면은 저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MRO 했을 때 뭐 군함 같은 거 져주면 얼마 정도 마진이 남는지를 이게 증권사에서 그냥 단독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뭐 국방연구원 이런 데서 막 계산한 걸 같이 표현한 그런 자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제대로만 받으면 네, 그냥 손해나는 장사 아니라는 거예요. 꽤 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여튼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조선은 사실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물론 지금 예, 굉장히 막 세심하게 어느 정도 포션을 담아갖고서 조선을 한번 가본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이제 주가 오른 그래프만 보면 야 들어가기 뭐한데 이래가지고 멈칫하거나 아니면 지분을 거의 안 갖고 있거나 이러고 그냥 조선주 좋기만 한데 이러고서 지금 손 빨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감히 생각을 해보기에는 이거 아직 좀 멀었어요. 예, 제대로 다 찍으려면 멀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지금도 안 늦었다 이런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 돼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조선주에 대해서 AS 또는 업그레이드 관련된 이슈를 좀 자주 언급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말고도 올라가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출산율이 우리나라 반등을 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아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을 제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앨런 머스크거든요. 예, 50년 뒤면 우리나라 인구가 뭐 75%가 줄어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걱정해 주고 있는 분이 계신데, 다행히도 0.67까지 내려갔던 이게 출산율이 0.8까지 지금 올라왔다. 지금 12개월 연속으로 출산 아기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 거기다가 이제 내년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70조 원을 또 붓는다. 아동수당 지급 1세 더 준다 이거죠. 한 나이 하나 더 위로 갈 때까지 더 준다. 이렇게 얘기까지. 자, 인구 관련해서 오늘 올라가는 거 뉴키즈온 아동복 관련주 대표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아까 에르코스라고 프리미엄 유아식 관련주, 또 꿈비라든가 또 아가방 컴퍼니 이런 것들 좀 올라가는 면들이 눈에 띄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이슈로 이제 코인, 어제 하는 총재가 한마디 했어요. 투자 안 할 은행은 빠져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서 디지털 화폐 실험 재개한다 그러니까 이게 코인으로 대동단결되면서 뭐 다날이라든가 우리기술 투자 이런 것들 움직임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방산에 대해서는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으나 곧버스 상품이 이제 등판을 곧 한대요. 아마 이거 다음 주부터 파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이제 ETF들이 물론 이게 나온다 그래서 꼭 요걸 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 어차피 시장도 곧버스나 인버스 쳐가지고 빠지는 쪽으로 걸어서 먹겠다고 하시는 분의 의지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나와 있는데, 가뜩이나 정말 꽤나 오른 섹터에 대해서 이런 니즈가 있을 법하니까 당연히 이런 상품도 나올 건데, 요건 먹죠 물론. 이게 뭐야 방산주 더 간 다음에 거꾸로 타는 이런 방산 ETF 인버스 그러니까 곧버스예요. 이거 인버스도 아니야. 그러니까 5% 빠지면 10% ETF는 빠지는 식으로 이제 2배 정도의 반응이 나오는 건데, 이 방산주 고점이냐? 최근에 이제 물론 고점 친 것처럼 우크라이나 휴전 이슈도 있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또 휴전이 좀 불분명해진 상황도 있고, 여전히 주가는 고공행진 쪽이긴 하지만 이렇게 또 반대형 상품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렵지만, 여기에 정말 이제 결국 수급인데요. 어느 쪽으로 수급이 더 몰리느냐죠. 방산이 간다라고 해서 개별 종목들의 수급에 메이저 수급이 몰리느냐, 아니면 이런 반대파 ETF가 나오는데 여기에 잔고가 쌓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 무게추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결국 이게 어떤 것도 사실 반대라는 장면들은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사실 2,500대 넘으면서도 계속 인버스를 계속 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주가 빠져라 계속 하면서, 그거에 이제 염원과는 다르게 어떻게 됐든 지수가 오늘 좀 빠지긴 했어도 3,200에서 어쨌든 계속 있습니다. 이게 해석의 문제가 있죠.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거냐, 이만큼 올라온 다음에 안 빠지고 조정을 되게 양호하게, 어떻게 보면 지난 한 달여 동안 조정을 보면 조정의 절대 폭은 얼마 안 되거든요. 기간은 지금 한 달 한 반 정도 이렇게 늘어졌다 이런 느낌인데, 그거에 비해서 폭은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지난번에 물론 아주 고점과 저점을 이으면 한 200포인트 조정이 나온 거긴 하죠. 3,288을 갖다가 3,080까지 내렸으니까 딱 200포인트 정도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재빠르게 3,200까지 다시 올라온 장이고, 요새 시장은 밀렸다가도 올라오고 또 올라갔다가도 또 밀리고,
결국 3,200 정도 내외에서 계속 박스권 흐름이거든요. 크지 않은 변동성. 그러니까 종가 변동성은 작다는 얘기예요. 장중 변동성은 제법 있는데 종가로는 일주일 단위로 보면 거의 뭐 평균점에 수렴하는 정도로 변동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4월에서 7월 한 중순까지 꽤 올라온 다음에 나오는 조정이라 뭐 제 해석으로 생각드리면 제법 잘 조정받는 거죠. 아주 나이스하게 막 괴멸적으로 올랐으니까 한 30%좀 빠져 뭐 이런 거가 아니고 진짜 잘 버팅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잘 조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눌림목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다시 한번 튀려면 언제일까? 저는 9월 고 중순 미국의 FOMC에서 금리를 내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포모 내지는 절정의 순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뭐 삼양식품 말할 것 없죠. 국민연금이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목적을 바꾸면서 또 약간 또 모멘텀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어제 삼양식품 올라가니까 뭐 실제 삼양식품도 엄청 좋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좋았던 건 S&D라든가 MSC 같은 식품 첨가물 내지는 소스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더 셌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국판 엔비디아라는 캠프리콘이라고 이게 뭐 엔비디아에서 이제 제대로 된 칩을 잘 안 주니까 중국에서 이제 자체 개발한 그런 칩이 나름대로 대안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뭐 글쎄 원래 매출이 얼마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작년 대비해서 상반기 매출이 이를테면 뭐 40배 정도가 늘었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작년도 상반기는 100억이었으면 올해 4,300억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늘어나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이를테면 숫자가 지금 정확한 게 아니고 그냥 비율의 예를 그렇게 전해드린 건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어저께 뭐 그 중국 쪽에 약간 한 달이 거쳐서 유통이라든가 뭐 장비 쪽에 일부 반입이 있는 그런 종목들 특히 이제 SMIC라고 그 중국 그 반도체 회사 얘네랑 거래가 좀 있는 회사들이 어제 많이 움직였거든요. 피델릭스, 뭐 러셀, 센코 이런 것들 많이 움직여. 서플러스 글로벌 뭐 이런 것들. 오늘은 올라가는 게 아까 보니까 러셀 정도밖에 없던데 예, 어쨌든 뭐 다음 분기에도 여전히 하반기 수치로도 아마 놀라운 수치가 나올 것 같으니까 뭐 하반기 끝단락이나 이런 쯤에서 캠브리콘 관련해서 한 번 더 이슈가 나오겠죠. 엔비디아가 좀 주춤하는 사이에 자체 칩에 뭐 성과가 꽤 있었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얘기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네, 아이고 신재생은 이게 좀 이게 막 나가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네 뭐 취소하고 뭐 보조금 안 주고 이런 건 알겠어. 근데 왜 딴 나라도 관세를 이거 걸어갖고 지금 요구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너네 신재생으로 만들면 뭐 관세 더 매긴다 뭐 이렇게. 다른 나라도 폭력하고 태양광 쓰지 말라고 이거 좀 사실 너무 나간 얘기인데 이게 뭔 일인가요? 예. 자, 사기다 이거 모든 게. 예. 트럼프는 완전히 꽂혔어요. 그래갖고 결론은 뭐냐? 원전해라 원전. 원전입니다 이게. 이게 트럼프의 머릿속엔 지금 원전이 가득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원전으로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서명해가지고 2030년까지 뭐 10기 정도 이제 대형 원전 짓는다부터 해서 300기가와트 정도의 전원을 원전으로 대체한다 이런 얘기들 원전으로 완전히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제가 외견상 보기에는 완전히 원전 중심으로 가버렸어.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신재생 쪽이 뭐 우리나라로 보면 당연히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뭐 원전도 물론 멀리 있으니까 에너지 고속도로랑 관련이 있습니다. 뭐 대도심에 원전이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 저 멀리에서 로스 없이 끌고 오려면은 전력을 아주 빠른 송배전 시설이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가 꼭 필요한 거 맞는데 사실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 풍력과 그 태양광이거든요. 뭐 해상에 있는 거 저 멀리 저 전라도 쪽이나 그런 데 있는 데서 나오는 태양광의 그 에너지를 어떻게 빨리 진짜 이제 고속으로다가 뭐 전기도 고속 저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 오는 송전선 자체가 좀 뭐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겠죠. 아니면 가늘고 두꺼운 거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전력이 얼마나 파장을 그냥 쭉 뽑아서 오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제가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 계속 100볼트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220볼트. 여러분 100볼트, 220볼트의 차이 물론 감전되면 100은 안 죽을 확률이 좀 있고 220은 좀 죽을 확률이 높다 이런 거 말고 이게 결국은 전기의 힘을 얘기하는데 볼트가 옛날에 우리나라도 100이었어요. 근데 한 15년, 20년 가까이 해갖고 220으로 바꾼 건데 일본은 여전히 지금 100 쓰거든요. 결국은 220으로 바꾼 게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00보다 낫대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처럼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개념도 결국은 전기를 진짜 사통팔달 빨리 오가게 만드는 뭐 그런 효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지금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를 뭐 11차 전력수급 계획상으로도 꽤 메인으로 생각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트럼프한테는 안 먹히는 소리겠죠. 트럼프는 신재생이 싫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HJ중공업이 25%까지 올라가고 삼형 엠텍이 20%, 세진중공업 12%, 동방성기 21%, 뭐 한국선제도 막 10%. 오늘 조선기자재 이런 관련주들이 하나둘 계속 라인업에 이제 들어간다는 개념이에요. 올라간 것들이 있으면 조금 들어오는 거 뭐지 이렇게 찾아서 계속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러고 나면 또 기자재가 한참 올라가면 이제 본주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도 삼성자 하이닉스 잘 안 가는데 막 소부장만 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또 본주가 가죠. 본주가. 니네들은 격가진데 니네가 막 더 가냐 이러고서 방향성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갤럭시 25가 일본에서 어쨌든 선방하고 있고 플립도 첫 주 출시에 온라인 판매 1등이었다 일본에서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모르고 있는 분야가 사이버 보안인데 미국의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정부기관들의 해킹 완전히 무방비 노출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이게 일이 터져봐야 이제 뭐 다시 뭐 하자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해킹 같은 것들이 트럼프가 멀리 못 가죠. 그러니까 멀리라는 게 여러분 6개월이라도 가서 안 오르고 괴로우면 괴로운 거예요. 그걸 뭐 내가 6개월이나 1년은 참을 수 있어 이러고서 신재생 쪽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지금 찌그러지고 안 가는 거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 드시는 거고 물론 트럼프는 당연히 유한의 권력이죠. 앞으로 3년 정도 그리고 뭐 레임덕까지 생각하면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절정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 기간이 결국 짧다고 하면 짧은 거지만 2년이 투자하는데 이게 결코 짧지 않죠. 근데 지금의 곤조나 이런 것들이 진짜 금방 바뀌겠느냐 뭐 어떤 뭐 극적인 이벤트가 생겨서 트럼프가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야 신재생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바뀔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뭐 본인도 뭐 심각성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저렇게 사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해서 뭐 70%쯤 지어진 풍력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뭐 취소할 정도로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거 보면 임기 내라고 하는 걸로 생각해 보면 이게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뭐 다음번 사람은 괜찮겠지 이렇게 해도 이게 기간이 뭐 다음 달이나 연말 이후는 풀려 이런 이슈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계속 좀 옥죄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자, 그리고 네, 원전에 대해서는 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도 최근에 내방에서 컨퍼런스를 가졌는데 참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찬을 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이 한 8, 9분 남았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 돼선 제 타이틀을 주식 먹방이라고 해서 조금 싸 보이지만 점심시간 대기도 하니까 약간 식욕을 자극하는 이름으로다가 정해봤는데 제가 이거 어저께 요띠지를 보여드리고 나서 어제 관심주라고 해서 어제 종목 소개드린 거 기억나세요? 어제 제가 처음으로 요 띠지와 함께 그 다음 페이지에서 주식 먹방 리스트라고 네 종목을 설명드렸는데 하나는 비나텍, 그 오늘 삼영엠텍 날라갔죠. 세진중공업, YJ링크 이렇게 네 가지. 요거는 뭐 매일 같을 수도 있고 뭐 약발이 끝나면 요 바뀔 수도 있고 메뉴는 뭐 식당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요일마다 메뉴 뭐 반찬이 바뀌어요 이렇게 걸어놓는 식당 백반집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는 것처럼 저도 뭐 웬만하면 자주 뭐 근데 메인 반찬이거나 이제 주력인 애들은 뭐 며칠이고 계속 리스트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한 세네 종목 정도를 기부안으로 해서 거의 끝날 무렵에 여전히 좋다라고 하면 남겨놓는 거고 뭐 시세가 조금 주춤 모드다 이러면 또 다른 걸로 대체하고 이런 식으로 주식 먹방 리스트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좀 계속 AS 해드리는 식으로 그 한 코너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마쳐 사실 주먹밥 이렇게 해서 생각했었어. 주먹밥. 야 그냥 시간도 없는데 주먹밥 먹으면서 그냥 하자. 요새 삼각김밥 엄청나게 잘 나오잖아요. 형태도 다양하고 막 엄청나게 나오길래 김동엽의 주먹밥 주식으로 이게 해석은 잘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주식 먹방이라고 했는데 주먹밥도 괜찮긴 하네. 그래서 뜻을 뭐 만들면 되는 거니까. 자, 주먹방이라고 올려주셨길래 갑자기 주먹밥이 생각이 났어요. 자, 하여튼 주식 먹방 또는 주먹밥 뭐 이렇게 해갖고서 타이틀을 붙여서 다음 주부터는 좀 만나도록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어저께 우연히 걸렸지만 오늘 이렇게 어저께 주식 먹방 리스트로 처음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오늘 면면이 괜찮죠? 비나텍 계속 신고가, 삼영앱텍 오늘 20%짜리 나왔고 세진중공업 장중 16%까지 YJ링크도 바닥에서 모양 너무 이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자, 이런 것들까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8월달 사실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거는 8월달 여러분들 되게 고차원의 방정식에서 시장을 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사실 뭐 이거다 이래가지고서 진짜 잘 가는 것들의 포션을 올려갖고 매우 성공하신 케이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분들한테서 듣는 얘기는 8월달 시장 꽤 힘들었어. 뭐 가는 게 분명히 있긴 했는데 내가 저걸 안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뭐 구경만 하고 끝났다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지쳤어요. 사실 제 얘기입니다. 8월달 뭐 번중만 올리기만 했고 뭐 해본다고 열심히 한 거는 같은데 성과는 없고 오히려 거꾸로 가버린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자 이런 뭐 그림에서 여기 좀 유명하신 분이 쓴 얘기인데요. 뭐 제가 직역을 하기에는 간단한 글이지만 이거 혹시 해석이 가능하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When you get tired, run to rest, not to quit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칠 때 포기하지 말고 그 대신 쉬는 법을 배워 이런 얘기거든요. 예, 쉬는 법. 여러분 그냥 이거 주식 하다 보면 왜 혼잣말로 하잖아요. 아, 나 이제 힘들어서 못 하겠다. 나 내 생각하고 거꾸로 간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왜 없어요? 있지. 저도 요새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들 때 그러면 이거 안 할 거야? 포기하고 나 이제 주식 세계 발 띄고 저는 뭐 업으로까지 하고 있는데 안 하고 말 거냐? 뭐 안 하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근데 어쨌든 시장은 매일매일 열리고 했던 버릇대로 결국은 우린 또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예, 그래서 저는 포기하시지 말고 잠깐 쉼을 가지자. 예, 잠깐 쉬었다가 또 충전해가지고 다시 인사이트가 생기면은 또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예, 잘 쉬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저도 그래서 미리 좀 말씀 올리지만 다음 주에 한 2번 정도는 후반에 이틀 정도는 아마 다른 분한테 부탁드리고 이 시간 좀 잠깐 쉴 거예요. 이번 그 아침 방송 한 1년 정도 한 것도 있어서 한 이틀 정도 평일에 한번 진짜 한번 쉬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 달 첫 주 후반부 목금 정도는 미리 예고드리지만 다른 분이 아마 수고를 해주실 확률이 높고 대타를 못 구하면 이제 방송이 좀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웬만하면 뭐 구해가지고 좀 이틀 정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고 그것도 좋네요. 먹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 분도 있죠. 우리 주식 먹방이니까 결국은 이게 스트레스 쌓일 때 결국은 작게든 뭐 어떻게든 먹어야 스트레스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도 해결되고. 자 그런 방을 위해서 야 우리 한번 대동단결 해가지고 여기 지금 사실 점심 시간이 약간 이제 넘은 시간대라 오시고 계시기 힘든 시간대인 건 저도 잘 알아요. 힘든 시간대 같이 으쌰으쌰 해주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9월 달부터 다시 새로운 타이틀로 시작하고 또 새로운 각오로다가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주식 먹방 지금 물론 뭐 윗선에 이게 보고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름이 제 맘대로 막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싼티 난다고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웬만하면 쓸 수 있게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 타이틀 달고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2시 28분 지나고 있는데 뭐 새로운 얘기를 꺼내기보다는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오늘 시간 끝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 플러스 아침 방송은 이제 다른 분이 한 주 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또 비슷한 컨셉으로 할 거예요. 뭐 그것도 뭐 비슷하게 노력해 주실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일단 오늘 구문작전 7부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 또 다잡고 9월달 첫 장 시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8월 너무 고생 많으셨고 주말 잘 쉬고 9월 첫날 첫 거래일에 반갑게 뵙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자 고맙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